안녕하세요. 융닥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꺼진 눈에서의 눈썹화 거상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눈 위 꺼짐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지방이 부족해서 꺼지는 경우와 골격이 발달해서 꺼져 보이는 경우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방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지방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요. 체중이 급격히 빠지면서 지방이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또 과거에 눈 수술을 받을 때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해서 꺼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 골격이 발달한 것 때문에 눈 위 꺼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발달한 경우에는 뼈가 튀어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안구가 눈 주위 뼈에 비해서 안쪽으로 위치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의 윤곽이 튀어나오면서 도드라져 보이고요. 안구 주변이 꺼져 보이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눈 위 꺼짐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지방이 줄어듦과 동시에 피부도 얇아지게 되고요. 지방이 줄면서 꺼짐 증상이 심해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썹 뼈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 눈 위 꺼짐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눈 위 꺼짐이 심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안구의 처짐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안구를 매달고 있는 인대가 약해지면서 안구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안구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눈 위쪽의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눈 위에 지방의 볼륨이 줄어서 꺼짐 현상이 있는데 안구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눈 위의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니까 꺼짐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처지면서 눈이 덮인 환자분들을 자세히 보면 눈 위에 꺼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진 피부에 의해서 꺼진 부위가 덮여 있기 때문에 이 꺼짐 증상이 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환자에서 처진 피부를 올려주는 눈썹 하거상이나 눈썹 이마 거상 수술을 해주게 되면 꺼진 부위를 가리고 있던 피부가 사라지게 되니까 꺼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돼요. 수술 전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수술 전에는 없었던 꺼짐 현상이 눈썹 하거상이나 눈썹 이마 거상 수술 후에 생겼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진 눈을 수술할 때에는 눈 위에 꺼짐이 있는지 그 정도가 수술로 교정을 해줘야 될 정도인지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꺼진 눈에서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처진 피부가 위로 올라가면서 가려져 있던 꺼짐 증상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꺼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고려하게 되죠. 눈 위 지방 이식은 배나 다리에서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지방을 채취한 뒤에 이를 곱게 분리해서 눈 위에 이 꺼진 부위에 이식을 해주는 그런 수술인데요. 지방을 채취할 때는 약 5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남지 않으니까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눈 위에 지방 이식을 할 경우에는 한쪽 눈당 1에서 2cc 전후의 지방을 이식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지방을 채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눈 꺼짐 지방 이식은 다른 부위 지방 이식과는 달리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위인데요. 눈꺼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눈썹을 들어올리는 표정에서 지방이 비쳐 보인다든가 울퉁불퉁하게 뭉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눈 위에 잘못된 방식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지방 덩어리가 만져지게 되고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생겨서 이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죠. 인터넷에 눈 지방 이식 후 부작용으로 검색을 해보면 지방 이식 후에 뭉침 현상이 생겨서 불편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주변 지방 이식을 할 때에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식을 해줘야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죠. 눈 지방 이식을 할 때에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을 좀 더
곱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주 곱게 정제를 해서 지방 이식을 해줘야 뭉침 현상도 생기지 않고 부작용을 줄이게 되죠. 게다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지방의 생착률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서 한 번만 이식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저희 병원에서는 에디나이저라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서 지방을 분리하고 정제하고 있는데요. 에디나이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나이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제작된 다양한 크기의 칼날 모양의 채가 들어있는 도구인데요. 채취된 지방을 에디나이저에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을 아주 곱게 만들어주고요. 이식에 불필요한 성분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장치죠. 이 그림은 채취한 지방을 에디나이저를 통해서 곱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취된 지방을 에디나이저에 통과시켜주게 되면 이식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고 동시에 지방세포를 좀 더 균일하고 고운 입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보통 채취된 일반 지방은 세포 성분이 적고 기름 성분이 많은데요. 에디나이저를 통해서 분리를 해주면 이식에 불필요한 기름 성분들이 제거가 되고 세포 성분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식 후에도 흡수가 적게 일어나게 되고요. 생착률이 올라가게 되죠. 동시에 입자가 아주 곱게 정제가 돼서 얇은 조직에 이식을 해줘도 뭉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수술 중에 분리한 지방을 보시면 사진과 같은데요. 오른쪽에 붉은기가 도는 주황색 지방이 일반 원심 분리한 지방이고요. 왼쪽에 노랗게 보이는 것이 에디나이저로 정제한 지방이에요. 에디나이저로 정제한 지방은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가 돼서 그냥 맨눈으로 봐도 색깔이 아주 노랗고 순수하게 지방만 균일하게 정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정제된 지방은 매우 입자가 작고 부드럽기 때문에 작은 주사기로도 주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게도 주사가 가능하고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교하고 미세한 교정이 가능하고 덕분에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입자가 작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주입 후에도 덩어리 형태로 뭉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일반 원심 분리한 지방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오일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세포 성분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식되는 세포를 보면 마치 조약돌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 관찰되는데요. 반면에 에디나이저로 정제한 나노지방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불필요한 오일 성분들이 제거가 돼서 이식되는 입자 단위가 작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세포 성분은 더 늘어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일반 원심 분리한 지방 이식은 오일 성분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식을 한 후에 오일 성분이 흡수가 되면서 볼륨이 많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식한 입자가 크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현상도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에디나이저로 정제한 나노지방은 오일 성분이 적기 때문에 흡수도 적게 일어나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 번만 지방 이식을 하더라도 볼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 입자도 작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매끈하게 이식을 할 수가 있죠. 이 두 방법의 차이는 꺼진 곳을 자갈돌로 채우는 것과 모래로 채우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입자가 굵은 자갈돌로 채워주게 되면 울퉁불퉁하고 입자가 고운 모래로 채워주면 훨씬 부드럽고 매끈하게 채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나노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임상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눈썹뼈가 발달되어 있고 눈 위에 꺼짐 현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나노지방 이식으로 인해서 꺼진 부위가 자연스럽게 채워져 있고요. 뭉침 현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같은 환자의 측면 사진을 보시면 측면에서 보았을 때 눈썹뼈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눈 위가 많이 꺼진 것이 관찰되고 있죠. 사진에서처럼 뼈가 튀어나와 있고 꺼짐이 있으면요. 인상이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게 되죠. 술 후 사진을 보시면 뭉침 증상은 전혀 없고 울퉁불퉁한 모양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정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눈이 꺼짐으로 인해서 피곤해 보이고요. 눈이 졸려 보이는 그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요. 눈 위가 꺼지게 되면 눈을 뜰 때 꺼진 부위로 눈꺼풀이 찝히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것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졸려 보이는 인상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노지방 이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정을 해줬더니 눈을 뜨는 것도 편해지고 피곤한 인상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개선이 된 모습이에요. 술 후 사진은 수술 후 5년 경과된 사진인데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된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노지방 이식을 해주게 되면 뭉침 현상도 없고 생착률도 높아지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안검하수증과 눈 위 꺼짐이 함께 있는 경우인데요. 안검하수증이 있게 되면 눈이 무거워서 눈썹을 치켜뜨면서 눈을 뜨게 되죠. 눈썹을 치켜뜨게 되면 눈 위의 꺼짐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이상에 있는 안검하수증을 눈매교정으로 교정해 주었고 동시에 나노지방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매로 복원된과 동시에 꺼진 부위가 잘 교정돼서 아주 자연스러운 눈매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술 후에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된 지방은 흡수가 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뭉침 현상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눈꺼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나노지방 이식과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정제한 지방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교정을 해주면 시간이 지나도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고 뭉침 현상도 발생하지 않죠. 또 미세한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교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상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하는 것은 쉽지만 잘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이죠. 눈 위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지방 이식을 해줘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 위 꺼짐이 있는데 지방이 뭉쳐서 울퉁불퉁해질까봐 걱정하시거나 이식한 지방이 금방 흡수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